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곳들보다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는 곳들이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핀셋 규제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 집값이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아야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이네요. 금과 은은 큰 폭으로 올랐고 달러와 국내의 증시는 약보합 상황입니다. 오늘은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시장에서 왜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광풍입니다. 부동산 무정부 상태, 폭등. 사실상 부동산에서 지금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어요.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다시 한번 뛰어들 기세고요. 거짓 호가, 만약에 거짓 호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패망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정말 득실거리네요. 지금 매수 시에 호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자료도 이제 만드는 건데, 저도 상담을 수만 명, 수천 명 했기 때문에,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다 보여요, 이런 것들이.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 위험한지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자, 2013년에 6, 7억짜리가 지금 15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선이에요. 자, 금액대별로 먼저 6, 7억짜리는 15억.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잡으려고 하면 16, 17억이란 말이에요. 호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운 좋게 어떻게 15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1억, 2억은 기본으로 뜁니다, 여기서. 이 호가라는 것은 거래도 안 됐어요. 이게 최고 실거래 가격인데 걔보다도 인력이 지금 높아요. 만약에 조정을 한다, 제가 말하는 건 5년 후가 아니라 올 겨울이라도 혹시 또 조정을 한다 그러면요, 재밌어요. 보세요. 호가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죠. 내가 이걸 매수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실거래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짧게 조정을 해도 올 겨울에 빠져도요. 그래서 이 호가 매수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보자고요. 지금 8억짜리를 내가 매수하려고 한다. 실거래가 8억입니다. 자, 4억이 8억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좋아요. 매수하는 건데 8억이라면 그래도 괜찮은데 호가가 보통 9억에서 10억에 걸쳐 있어요. 특히 서울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개월, 자, 6개월이 아니래도 올겨울에 만약 빠진다. 그러면 이 8억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면 지금으로서는 이 실거래가가 가장 비싼 거거든요. 호가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건 거래도 안 된 거잖아요. 그럼 8억 밑에 6, 7억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조금 조정하면 이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보여지시죠? 작년 9.13 대책에 잡은 사람들, 그 직전에 잡은 사람들 많이 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집값이 다행히 올라가주는 바람에 신고가를 찍은 거지. 자, 2.5억짜리, 이건 금액이 적으니까 안 빠진다? 자, 5억입니다. 호가 볼 것도 없이 5.5억에서 6억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6억까지.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빠진다 그러면 5억 밑으로, 즉 4에서 4.5억으로 빠집니다. 즉 본인이 잡은 가격보다 무려 1에서 1.5억이나 빠지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작은 걸 잡는데도. 자, 금액대별 예상 폭락 가격, 만약에 이제 대세 하락이 정말 이어진다면 5.5억은 얼마까지 빠지느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3.5억, 7.5억은 5억, 10억은 6.5억, 14억은 8.5억, 20억은 13억, 그 다음에 26억은 17억. 지금 금액이 클수록 금액이 많이 빠지죠.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비율도 더 커지는 것 같죠. 자, 이것은 단순 시세만 보시면 안 돼요. 하한가 밑으로 빠집니다. 하락장에. 언제 빠질지 이것은 좀 1, 2년 이상 최소한 하락을 해야겠죠. 특히 강남 한강권, 도심권, 서울 1, 2기 신도시 가격이 비싼 곳들, 이런 곳들이 많이 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정부, 국기, 건설사, 국민, 부동산, 지금 현재 상태와 경제 환경. 자, 아마 김종갑 경제부동산이나 이거 말할 것 같아요. 자,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보세요. 자, 정부, 국회, 이른바 여야입니다.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에요. 다만 정부를 왜 비판을 하느냐?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집권당이 정책을 잘 펴야죠. 그래서 비판하는 거지. 야당 편이라서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부동산 쪽만. 자, 보세요. 첫 번째, 집값 폭등. 감독이나 다름없어요. 연출이나 다름없는 이 정부와 국회가 집값을 지금 폭등시켰어요. 자, 이건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이걸 집값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집값까지 떨어지면 경제가 난리 나니까. 얼마나 치졸합니까? 집값 폭등 시켰는데 집값은 집값대로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국회 기득권이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값, 보통 이 사람들 강남 많이 살잖아요. 한강변. 자기 집값 빠지는 걸 원치 않아요.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요, 돈 많은 사람들, 강남 사는 사람들 뽑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보유세, 고가주택, 보유세를 그렇게 올렸어야 함에도 안 올렸어요. 다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자, 고가주택, 생각보다 적습니다. 다주택 마찬가지.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자, 건설사, 언론, 투기 세력,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윤에 먹고 살고 죽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좀 해요. 집값 폭등, 이 사람들은 주연 배우예요. 정부와 국회가 감독 연출이라면요, 주연 배우는 건설사, 언론, 돈 많이 벌겠죠, 이제. 자, 폭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고가 분양을 해요.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주장을 해야 분양가도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정부, 국회, 폭풍 로비를 할 거예요, 아마. 자, 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본 것은 아니지만, 폭풍 로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토지 건설 분양에서 폭리를 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도 재밌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연배우예요. 왜? 자기 집이 뛰니까. 근데 무주택이거나 저가 아파트는 전혀 관계없는 관객이에요, 관객. 자, 이렇게 국민들이 양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너도나도 부동산을 지금 매입했습니다. 무주택 관객들은 박탈감에 빠졌어요. 갭투자, 원정투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죠. 자, 이쯤 하면 이제 끝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양탄자를 이 정부가 깔아주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정말 애꿎은 공인중개사는 왜 그렇게 급습하면서 이렇게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집값 잡을 의지가 있으면 정책을 펴야죠. 자, 경제 환경은 이렇습니다. 경제 금융위기 비슷한 수준이고요. 경상수지 성장률 추락했고 경제 침체 장기화 우려, 글로벌 경제 심각. 바로 이렇게 심각하고 엄중한데 지금 누구 하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결국 집값 폭등. 자, 네 번째, 정부 집값 악용과 집값 대책. 지금 악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내 경제 침체, 아래 공포 때문에, 디플레이션 심화, 뒤에 공포 때문에, 글로벌 경제 침체, 소득주도 성장, 이게 집값 상승에 유리하거든요. 여야 기득권층 상승을 원합니다. 정말 누가 하나 믿을 수 없어요. 특히 모 당은 아예 대놓고 반대해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집값 뭐 이렇게 집값이 하락하는 쪽을 반대한다고요. 모 당은. 총선 전 민심 없기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 정부가, 국토부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서로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자, 집값 대책. 그럼 이렇게 해야죠.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하고, 보유세 대폭 강화해야죠. 왜 이걸 안 합니까? 핀셋 규제가 어디 있어요? 자, 재건축 40년 연장하고요. 임대료 확대시켜야 돼요. 비과세 조건 강화. 주택거래 허가제, 토지 공개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뛰면. 주택임대사업 폐지시켜야죠. 폐지가 심하다 그러면 혜택을 폐지하던가. 자,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요. 한 3개만 실시해도 집값 엄청 다운될 거예요. 이걸 안 한다고, 이걸. 자, 이걸 안 합니다. 이거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건설사가 싫어합니다. 언론이 싫어합니다. 기득권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하면 또 이제 가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입에 열변을 토해가면서 지금 사설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비판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 사설 쓴 전문가들 전문가가 아니에요. 돈 받고 쓰는 거지. 자, 집값 상승에 대비한 방법. 정부 경제와 부동산을 분리하세요, 제발. 집값 폭등이 심각하므로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집값을 하락시켜야 하죠. 자, 그 다음에 국민 60, 70%가 안정을 지지합니다. 국회 본인 거주 부동산 폭등을 원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거주하는 부동산 폭등을 원하고 있어요. 국회는 건설사 기득권층을 대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집값 폭등 상황을 인지하고 집값 하락 법안에 적극 협조해야 돼요. 이 법안도 따라주지 않고 있잖아요. 국내의 경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집값 폭등이 지나칩니다. 지금 불로소득에 부안해동하다가 폐가망신, 한자성어가 3개네요. 할 수 있으므로 냉정하게 거품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전략. 자,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 정책 발표를 기점으로 안정이 만약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고한 핀셋 규제를 한다. 그러면 실거주자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평가 금매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제가 매수하라는 말은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집값을 잡아야 할 정부가 일부러 안 잡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발표가 안 됐으니까 발표를 보자고요. 투자자는 추가 규제 등의 변수까지 봐야 돼요. 이제 투자자는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장부터 4년 관망하면서 뭐 당장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만약 너무 정책이 약하면. 하지만 거기에도 함정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매수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매수를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국인들의 집값에 대한 여론조사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10월 9일 날이니까 얼마 전이에요. 집값 내려가야 한다 69.8입니다 무려. 자, 유지해야 한다 2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 여기서 결과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6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훨씬 많아요. 서울 집값에 대한 의견 여기 보세요. 상승해야 한다 겨우 13. 뭐 대충 봐서 지금 현재 상태 유지까지 해봤자 25%밖에 안 돼요. 여기 보세요. 하락해야 한다. 지금 보라색 78포인트입니다. 나우 샌베이 설문조사. 이건 5월 달에 했던 거예요. 자, 둘 다 7, 80%를 넘나들죠. 이런데 지금 정부가 뭔가 오판하고 있어요.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보니까. 자, 지역별 시세 변동률과 매수 우위 지수,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지금 수도권은요 0.07 여기 지금 계속 올라갔고, 지금 광역시도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방만 아직은 마이너스. 자, 그리고 이건 실질적으로 가격이고, 이건 매수 우위 지수. 지금 지수가 다 100을 넘어섰어요. 120, 113, 105.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정부가 시그널을 못 주다 보니까 시그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투기꾼 세력에 붙은 거나 다름없이 그 결과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8번째,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추이. 역시 서울, 강남 여기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대대강,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 비율은 지금 낮아요. 그나마 전세 가격이 최근 추세폭 오른다고 하지만 이 밑에서 놀고 있잖아요. 지금 58, 60도 채 안 돼요. 수도권은 40, 50% 수준이라서 집값 상승에 걸림돌은 줄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주택가격 전망 추이.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는 아직도 낮아요. 이게 100 미치잖아요. 좀 회복하고는 있지만. 소비자 심리지수 보면 이게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낮아요. 근데 주택가격 전망만 지금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아니 건축 연령대별. 지금 새 아파트 위주로 0.25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오래된 거 15년 초과 20년 이하짜리 까만색이 제일 안 올랐죠. 0.11로.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 시점에서 뭘 잡아야 하느냐. 이걸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왜요? 들뛰었기 때문에. 물론 당장만 보면 안 되고 이제 바닥장에서 최근 2013년 기준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세를 보세요. 유행 따라간다고 해서 많이 오른 거 잡게 되면 나중에 폭락장의 타격이 큽니다. 한국감정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지금 여기서 놀고 있죠. 무슨 놈의 서울 평균 가격이 7억 7,600이라고 구라를 치고 있습니까? 자, 김구라도 아니고. 여기 KB부동산 보세요. 지금 8억 7천, 이게 맞아요. 한국감정원이 왜 지금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는 이거 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잖아요. 한국감정원 보고. 그러니까 오판을 하는 거죠.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나 봐요. 서울 중위권 가격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 아시죠? 지금 강남 쪽 9억 4천, 강북 쪽 6억. 이거 지금 신고가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나머지 1개구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만족하면요, 이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집을 잡아도 괜찮아요. 만족하면서. 근데 이 탐욕이 거칠면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부동산 대세 하락이 오면 이 지옥으로 지금 사람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천국의 계단을 밟느냐, 지옥의 낭떠러지로 추락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렸어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은 폭락노자가 아니면 많이 오르면 매도를 권하고 폭락하면 매수를 권하는 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지금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또한 구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면서 그냥 기분 좋았다 이게 아니라 생산적인 방송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